미니멀 라이프에 도전했다가 물건 정리에 실패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우리 집 물건들 싹 정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싶은데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저도 알아요. 물건을 버리고 정리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정리를 시작할 때 필요한 물건부터 남기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뭘 남겨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그 기준이 없다면 정리를 시작하는 것조차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정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모른다면 그저 버리고 또 사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정말 못 버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결혼하고 5년 동안 무려 4번의 이사 끝에 드디어 생활을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정리 원칙과 습관이 딱 생기더라고요. 정리할 때 누구나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의 원칙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리 꿀팁, 그리고 오늘 당장 버리셔야 하는 물건까지도 딱 정해드릴게요. 정리의 원칙 첫 번째, 내가 어떤 공간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 살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정리라는 것은 무조건 다 버린다거나 잘 숨기고 넣어서 수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미 없이 물건을 버리면 결국엔 또 사게 되어 있고 그저 끼워 넣기식 수납은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까먹게 되니까 잘 안 쓰고 묵혀놓는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 집의 정리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집이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정리 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까지도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이해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 잘 알아야 정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구조와 수납 형태를 잘 알아야 하고요. 나의 문제점들도 고민해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사는 소비 습관이나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인지도 한번 돌아봐야 해요. 그 다음 나에게 맞는 집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은 다 달라요. 우리는 직업, 나이, 취미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공간, 나에게 맞는 집은 어떤 모습인지 고민해보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해요. 두 번째, 공간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공간의 목적을 확실하게 정해야 물건들이 목적에 맞게끔 모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이 서재라면 옷이나 주방용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서재에는 서재에 있어야 할 물건을 두고 욕실에는 욕실에서 필요한 물건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책장에 책을 예쁘게 많이 꽂는 방법이 아니라 공간의 목적에 맞는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공간의 목적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물건을 분류하는 게 중요한데요. 분류라는 것은 같은 결의 물건을 한 곳에 모으는 일을 말합니다. 이렇게 같은 물건들을 모으면 먼저 재고 파악이 되고요. 재고 파악을 하고 나면 물건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더라고요.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의미는 내가 남길 물건과 버릴 물건이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이 순서대로 접근하면 물건 버리기까지 순식간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버리기, 정리하기는 일단 물건을 모두 모으고 분류를 하셔야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단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건 정말 제가 이삿짐을 여러 번 싸고 풀고를 반복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단 한 번에 끝나는 완벽한 정리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정리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작은 스텝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정리 습관이 몰아서 하는 정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함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지쳐서 시작조차 못하게 되잖아요. 차라리 대충 시작해야겠다, 혹은 식탁 위만 정리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부담감이 일단 사라지고 뭐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정리는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 버리자
라고 생각하면 정리 자체가 쉬워지고요. 유지하는 일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다음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리 꿀팁 들어갑니다. 공간별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주방입니다. 일단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식재료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버려주세요. 냉장고는 깊기 때문에 안쪽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결국 썩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동실도 음식 넣어두고 까먹는 일이 많잖아요. 이걸 먹어도 되는지 몰라서 결국 버리는 일이 더 많았다면 지금 바로 냉장고 정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과일과 채소가 썩는 이유는 내가 먹는 기간에 비해 양이 많아서 썩는 거잖아요. 평소에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의 양을 생각하면서 적당량을 구입하시고요. 어느 정도 수량이 있는지 위치가 파악될 정도만 보관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잘 먹는 것만 냉장고에 남겨두세요. 채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사와서 바로 다 다듬고 당장 먹을 건 냉장실에, 그 이상은 얼려서 보관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배달음식 시키면 소스가 많이 오잖아요. 언젠가는 먹지 않을까 모아두지만 결국 쌓이고 안 먹게 돼요. 특히 이런 샘플 소스는 유통기한도 적혀있지 않아서 먹어도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주문할 때 잘 안 먹는 소스나 치킨무는 빼달라고 요청하는 편이고요. 소스류는 만약에 먹게 되면 그날 바로 먹고 다 치웁니다. 냉장고에 두지 않아요. 세 번째, 주방 수납의 핵심은 동선을 생각해서 위치와 용도에 맞게 물건을 두는 거예요. 웬만하면 관련된 곳에 맞게 비치하는 거죠. 예를 들어 화기가 있는 인덕션 근처에는 조리도구와 조미료를 한 곳에 두고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프라이팬과 냄비도 근처에 수납합니다. 개수대는 물을 쓰는 곳이고 설거지와 식재료를 다듬는 곳이니까 그 아래 하부장에는 세제류, 채반, 청소용품 같은 걸 두고 쓰는 게 편해요. 싱크대 상판은 청소하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건을 최소한으로 두어야 청소가 편하고 정리가 편해져요. 공간이 복잡하지 않아야 바로바로 청소하기가 좋잖아요. 이건 환경 자체를 처음부터 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조금만 신경 써도 삶의 질이 바로 높아지는 곳이에요.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 매일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유지되는 게 보기에도 좋아요. 욕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욕실에서 하는 일에 필요한 물건만 두는 거예요. 손 씻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샤워하고 볼일 보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때 필요한 물건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모두 밖으로 빼서 보관하세요. 중복되는 물건들을 최소화하고 물건 자체를 적게 두어야 청소하기에도 편해요. 욕실 청소를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면 청소용품도 한 번에 모아서 수납장 안 보이는 곳에 두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청소를 몰아서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욕실은 물때와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 쓰고 나면 바로바로 물기 제거에 신경 쓰고 있어요. 이렇게 관리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욕실 청소 대충 해주면 빨간 물때가 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옷장 정리입니다. 옷은 접어서 보관하면 유지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결국 옷은 접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보다 오히려 보관 방식을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의 옷을 걸어서 수납하고 있고요. 걸어서 수납할 수 있는 만큼만 옷을 두려고 합니다. 계절옷 정리할 때마다 2년 이상 안 입었던 옷은 바로바로 나눔하거나 처분하는 편이에요. 집이라는 공간은 한정적인데 물건이 계속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입선출 개념으로 옷을 새로 사면 산 옷 개수만큼 기존 옷을 빼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관리하면 옷을 걸어서 보관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제가 유일하게 접어서 보관하는 옷은 딱 두 종류예요. 얇은 기능성 운동복, 그리고 두꺼운 니트류입니다. 늘어난 속옷과 양말은 바로바로 버려주세요. 속옷과 양말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의식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소모품이고요. 매일 입고 자주 빨기 때문에 금방 해지고 늘어나요. 위생을 고려했을 때도 낡은 속옷과 양말은 바로바로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 늘어난 옷, 해진 옷은 집에서 입을 옷으로 많이 남겨두시는데 이것도 쌓이다 보면 양이 엄청납니다. 이런 건 세탁하는 사이클 고려해서 딱 입을 만큼만 남겨두고 다 버리는 게 좋아요. 옷 외에도 유행 지난 가방, 액세서리, 머플러는 쟁여둔다고 해서 다시 착용하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자주 쓰고 있는 것만 남겨두고 유행 지난 물건이나 더 이상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나눔 혹은 처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은 베란다, 창고입니다. 베란다와 창고는 안 쓰는 물건을 놔두는 공간이 아니라 집안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안 쓰는 걸 계속 쌓아놓다 보면 결국 쓰레기 창고가 되더라고요. 베란다에는 난로, 선풍기, 트리처럼 계절용품을 보관하고요. 캐리어처럼 가끔 사용하지만 방 안에 두기 어려운 물건만 베란다에 보관하세요. 결국 사용하는 물건들이 로테이션이 되어야 하는데 안 쓰는 물건들이 자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정작 써야 하는 물건들을 보관할 자리가 없어지게 돼요. 보면 취미용품을 베란다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취미도 한동안 하지 않은 것, 이제 하지 않을 것은 모두 바로바로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너무 오래 묵혀두면 나눔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깔끔한 집을 위해서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이 물건이 집에 쌓여 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 기념품으로 가져온 비누, 목욕용품입니다. 지금 바로 쓰실 거 아니면 처분하세요. 두 번째, 오래된 수건입니다. 수건도 속옷과 마찬가지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오래된 수건은 걸레로 활용하시거나 처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일회용품입니다. 집에 쌓여있는 나무젓가락, 아이스크림 스푼, 죽 용기는 바로 씻어서 버리시는 게 위생상 좋습니다. 특히 나무젓가락은 사용기한 있는 거 다 아시죠? 오래된 건 모두 버리세요. 물건은 쟁여놓는다고 해서 절대 다 쓰지 않습니다. 네 번째, 쇼핑백이에요. 딱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재활용 버릴 때 하나씩 들고 나가서 같이 버리세요. 생각보다 집에는 그렇게 많은 양의 쇼핑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잘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들. 특히 용도가 겹치는 물건은 사용하는 것만 남기세요. 믹서기나 토스터, 에어프라이어는 몇 개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특히 주방용품은 부피도 크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기능이 중복되는 물건은 정말 딱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나눔하거나 처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낡은 도마와 후라이팬입니다. 오래 사용해서 스크래치가 많이 생긴 도마와 후라이팬은 위생상 좋지 않고 특히 코팅팬은 코팅이 벗겨지기 전에 교체해야 한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 이런 건 바로바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은 낡은 플라스틱 반찬통입니다. 플라스틱 반찬통은 스크래치가 생기면 위생상 좋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누렇게 변한 오래된 플라스틱 반찬통은 뒤돌아보지 말고 버려야 하는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꼭 알아야 하는 정리의 기본 원칙과 공간별 정리 꿀팁, 버려야 하는 아이템들도 짚어봤어요. 정리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죠. 모든 물건을 꺼내보고 분류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몰랐던 저의 취향을 발견하기도 했고 작더라도 나만의 힐링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기도 했어요.
물건을 정리하면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는 장점도 있지만 필요 없는 물건이 사라지니까 제 공간과 생활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요. 덕분에 삶이 훨씬 더 심플해졌어요.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언제 써야 할지, 무엇을 써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내 자신을 찾게 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은 잠만 자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오늘부터 집이라는 공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절대 게을러서 정리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쁘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일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건데, 자, 이제 오늘부터 가볍게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공간을 바꾸고 정리 후에 내 삶을 재정비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정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